수알머슴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예, 영원히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수학수다반 매스토리즈 4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쓰니예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살펴봤어요. 그죠? 네. 자, 내용 자체는 되게 단순했단 말이에요. 직각삼각형이 있고 세 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네. C의 제곱은 A 제곱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아진다. 같다. 뭐 이런 네, 내용이니까 직각삼각형이 가진 어떤 성질 하나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비슷한 내용을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 근무했던 사람들 기록에 따르면 한 변의 길이가 3, 한 변의 길이가 4, 한 변의 길이가 5가 되게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직각이 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오. 이 경우가 바로 뭐냐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9 더하기 16이니까 얼마예요? 25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어떤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개의 자연수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이룰 때 3, 4, 5 같은 이런 자연수들을 뭐라고 하냐면 피타고라스 삼쌍이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연수들 중에서 피타고라스 삼쌍이 몇 개나 있을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의문 부호로 남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알면 계속 의문이 또 생기는군요. 새로운 의문들이 생기고, 새로운 걸 알면 또 새로운 의문이 생기고, 끝은 없나요? 뭐 죽을 때쯤 끝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런 거잖아요. 길모퉁이를 돌아가 봐야지 거기 뭐가 있는지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 길을 찾으려면 또 그렇죠.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 네. 새로운 길 모퉁이까지는 걸어가 봐야지 거기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처음에 피타고라스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했지만 곧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러면 가로가 1이고 세로도 1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뭐야? 그러면 요 x는 제곱했을 때 2랑 같아져야만 해. 그러니 이러한 유리수 x를 찾으려고 피타고라스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지난번에 우리는 그냥 되게 건조하게 논증 과정 자체만 살펴봤지만 네. 그 논증 과정만 이야기하면 자꾸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내지?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시작한 거죠. 이런 유리수를 먼저 찾으려는 노력을 S는 뭘까? 엄청나게 피타고라스는 했을 거예요. 찾다 보니까 얼라리 유리수 중에는 없는 것 같아. 이런 결론을 얻게 되고, 그럼 유리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했더니 뭐가 발생하더라? 모순이 발생한다. 모순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유리수일 수가 없다. 이런 유리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그 바람에 피타고라스 학파는 와해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있죠. 또 문제가 있어요? 자연수의 비로 얘는 안 나타내어지잖아요. 저 아, x는. 그렇죠. 그 다음 걸 생각해야죠. 그럼 저 x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x는 도대체 뭐예요? 뭘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이제 심지어 우리가 쓰는 이런 숫자들은 인도 아라비아식 숫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고대 그리스인들은 1, 2, 3,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2분의 1. 그러니까 1대 2. 이렇게 이제 비례식으로 유리수들을 표현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건 이제 사실 숫자로도 쓰였지만 문자로도 쓰였던 건데 이걸 알파, 이걸 베타, 감마, 뭐 델타, 엡실론 뭐 이렇게 읽어요. 이건 소문자들이고 대문자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쓰는데 요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썼던 그리스 알파벳이고 요것이 이제 나중에 영어 알파벳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숫자들을 썼던 그리스인들한테 이 x라는 놈은 도대체 표현할 방법조차 없는 이상한 아이인 거죠. 그러니 와 어쩌지? 어쩌지? 이런 아이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제가 자, 그래서 이제 요 감마라는 단어가 뭔가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의 머리 글자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요 감마의 소문자인 이렇게 이를 썼대요. 뭔가 이상한 모르겠어. 이. 예, 뭐 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한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제곱했을 때 뭐가 될 거야? 짝수가 될 거야. 아니, 2가 될 거야. 그렇죠. 2가 되죠. 제곱했을 때 2가 될 그렇죠. 거야. 제곱했을 때 2가 될 거야. 예, 이것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요 이제 감마라는 표현이 나중에 흘려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파이. 루트. 루트. 예, 루트. 2라고 읽지만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알파벳 감마에서부터 만들어진 기호가 바로 요 놈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루트 2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유리수는 아니에요. 유리수는 아니에요. 뭔지 모르는 뭔가 거예요. 이상한 아이예요. 근데 예. 어쨌든 제곱하면 뭐가 돼요? 2가 된대요. 예, 2가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더 알 수 있는 게 뭐 없나요? 봤더니 대충 1.4는 제곱하면 얼마예요? 1.96이 되고 1.5는 제곱하면 2.25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요 값은 왠지 1.4하고 1.5 사이에 있는 값이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요. 예. 그렇대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수는 제곱해도 여전히 작은 수죠. 작고 예. 큰 수는 제곱하면 크겠죠. 그러니까 그 법칙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 어디까지 해야겠죠? 처음 쓰다 보니까 참 힘드네요. 루트. 예,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을 비교해 보면 얘는 4고 얘는 9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보단 얘가 더 크겠죠. 크죠. 그래서 A보다 B가 더 크면 A 제곱보다도 B의 제곱이 더 크지 않겠냐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네.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에서부터 1.4의 제곱은 1.96이고 1.5의 제곱은 2.25이고 네. 요놈 제곱은 2가 되니까 1.96보단 2가 더 어떻고요? 크고 2보다는 2.25가 더 크죠. 크니까 1.4보다는 루트 2가 더 크다. 크고 1.5보다는 루트 2가 더 작다. 작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루트 2라는 요 값의 근사값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4, 14, 213 뭐 이렇게 나아가더라. 근데 요 뒷부분이 전혀 규칙이 없네요. 없는 그러한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뭔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네. 저 죄송한데 이건 뭐죠? 등호 점에. 이것은 근사적으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사값. 예. 쓸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새로운 수치들에 대해서 이제 알긴 알게 됐는데 이런 애를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되지? 그러네요. 뭐 그 이전까지 유리수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연산의 법칙들이 있었잖아요.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교환 법칙 성립해요.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도 성립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을 우리는 이야기해 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아이들도 여전히 이러한 법칙들을 만족시키는지 혹은
전혀 새로운 무언가 다른 성질을 가지지는 않을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꼽겠네요. 없잖아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런 무리수를 처음 배우게 되니까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얘도 무리수일 거야. 얘는 사실상 제곱해서 뭐가 되는 아이? 3이 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근이 뿌리잖아요. 네. 뿌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루트. 그래서 이제 루트 3, 루트 2 이렇게 읽는 건데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은 뜻인데 어떤 놈을 제곱했더니 3이 된다라는 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이야기잖아요. 네, 시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결국 요것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방정식이란 말은 들어봤죠. 그죠? 들어갔죠. 요 방정식의 근, 근원이다. 예, 근원. 그러니까 요 값을 만족시키는 뿌리값. 그래서 이제 제곱근이라고 불렀던 거고 지금 루트라고 읽지만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감마라는 기호에서부터 얘가 처음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가 유리수가 아니야라는 게 밝혀지고 얘도 아니네가 밝혀지기까지 한 300년 걸려요. 이거 오래 걸리네요. 얘 쉽게 알게 된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현대 수학에서 이제 표현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현대 수학에서의 표현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그것이 유리수이건 유리수가 아니건 상관없이 x를 제곱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랑 같아진다. 그랬을 때 이 x를 이걸 만족하는 x를 a의 제곱 근이라고 하자. 네,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양수의 세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a도 양수 0보다 큰 값, 양수 요 x도 0보다 큰 값만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때 이 x를 루트 a라고 하자라고 쓴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루트 4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요걸 x라고 했을 때 요 x는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수? 4가 되는 양수예요. 예. 근데 2를 두 번 곱하면 뭐가 되는 걸 알아요? 4가 되는 거예요. 예, 2의 제곱이 4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루트 4는 사실은 2하고 어떤 거예요? 같네요. 예, 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루트 9 같은 경우도 x라고 하게 되면 x를 제곱했을 때 9가 된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 놈은 3의 제곱이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3을 두 번 곱하면 9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랑? 3이랑 같은 값이에요. 값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제곱근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혹은 x 루트의 뭐 9분의 4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게 유리수의 곱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놈은 3분의 2의 2의 제곱이 바로 제곱. 얘랑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하고 사실은 어떤 값이에요? 같은 값이. 네,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리수가 될 수도 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아이들은 유리수의 값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자연수의 비의 값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 그러다가 그 전까지 레이쇼, 유리수라고 불렀었잖아요. 그 유리수라는 말도 피타고라스 덕분에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됐는데 이성적이다라는 말 때문에 네. 유리수라고 부르게 됐고 이런 아이들은 좀 이상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치도 뭣도 없는 법도 질서도 없는 이상한 놈들 그래서 무리수. 이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얘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억울하죠. 거예요. 얘들은 이치에 합당한 아이들, 우리는 이치에 합당하지 뭐 이런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름을 붙였던 것도 사실은 피타고라스의 어떤 영향이 그만큼 컸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제곱근의 정의는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제곱근 자체는 유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아이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자? 무리수라고. 예, 무리수라고 부르자. 착각하면 안 돼요. 딱 보는 순간 얘는 무리수야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무리수야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얘가 유리수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유리수가 아니라면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자? 무리수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잊어선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덕분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개념 하나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수들의 세계에서는 자연수의 비로 표현되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니고 그런 아이들은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이 아이들 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계속 유리수가 아닌 수 부르기에 좀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자? 무리수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것뿐이다. 요게 무리수의 탄생인 거죠. 무리수의 탄생 그렇죠. 알게 됐네요 이제. 자, 근데 여전히 남은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런 이런 아이들이 여전히 유리수랑 똑같은 연산 법칙들을 가져? 뭐 이런 게 여전히 남은 문제죠. 그러네요. 예. 또 증명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그것들을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